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 한명회.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낱 미미한 존재에서 시작해 왕을 갈아치우고 무려 2명의 왕비를 배출하며 조선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던 남자. 하지만 그 화려한 권세의 끝은 결국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부관참시당하는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의 별명처럼 부유함의 상징으로 알려진 압구정이라는 이름 뒤에는 단순히 재물을 탐했던 인물이 아닌 시대를 읽고 권력을 설계했던 냉철한 책사이자 권력의 설계자 한명회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영광과 몰락을 넘어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끝없는 욕망의 민낯을 보여주죠. 권력을 쟁취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냉혹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권력이 결국 한 개인과 역사 전체에 어떤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명회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마주하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권력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이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 떠나보실까요? 한명회, 그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였죠. 대대로 고위관직을 지낸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대에 이르러 가세는 눈에 띄게 기울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미 몰락한 양반 가문이나 다름없었으니 그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 남달랐을 겁니다. 조선시대의 양반으로서 성공의 길은 오직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한명회는 번번이 과거 시험의 높은 문턱 앞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재능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운이 따르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 차례 낙방의 고배를 마시며 그의 청년기는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변변한 직책 하나 얻지 못한 채 좌절하던 청년 한명회. 그에게는 매일이 답답하고 불안한 나날이었을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출세하지 못한 양반은 이른바 백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주변의 시선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그는 남몰래 깊은 고뇌에 잠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좌절의 시간 속에서 한명회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시선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현실에 갇히기보다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을 읽으려 애썼죠.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권력의 향방이 어디로 흐를지 예리하게 통찰하고 자신의 비범한 야망을 조용히 다듬어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청년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야망과 함께 시대를 뒤흔들 잠재력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당시 왕위 계승에서 다소 멀어져 있던 수양대군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위에 대한 야심을 숨긴 채 조용히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죠. 어떤 계기로 이 둘이 만나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아마도 한명회의 비범한 재주와 숨겨진 야망을 알아본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많은 인재들 속에서 한명회의 겉모습이 아닌 그의 깊은 눈 속에 감춰진 냉철한 통찰력과 비범한 잠재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수양대군의 그 예리한 시선이 한낱 과거 낙방생에 불과했던 한명회를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의 설계자로 이끌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막 권력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한명회, 그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그 비범한 통찰력과 냉철한 야망을 정확히 간파했던 것이죠. 한낱 과거 낙방생에 불과했던 청년이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왕위에 대한 숨겨진 야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한명회는 그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필 수 있는 기막힌 책략가였으니까요. 두 사람의 만남 이후 역사의 물줄기는 급류를 타기 시작합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왕위 찬탈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한명회는 그 계획의 가장 은밀하고도
핵심적인 설계자로 참여하게 되죠. 당시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권력을 쥐고 있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은 수양대군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이들을 숙청하기 위한 치밀한 살생부를 작성하고 그 실행 계획을 밤낮 없이 세밀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부두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써 내려갈 때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을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을 테죠.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의 능력은 가히 천재적이었습니다. 마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기계장치를 설계하듯 그는 계유정난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모든 단계를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1453년 10월 모든 계획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역사는 이날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했죠. 한명회가 설계한 대로 무장한 병사들이 밤의 어둠을 틈타 궁궐을 에워싸고 김종서와 황보인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너무나도 빠르고 잔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대파들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쓰러져 나갔고 피는 궁궐과 도성 곳곳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와 긴장감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어린 단종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폐위되어 유배길에 오르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어린 임금의 쓸쓸한 뒷모습은 권력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 얼룩진 정변의 성공과 함께 수양대군은 마침내 세조로 즉위하며 왕좌에 오르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바로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며 권력의 심장부로 단숨에 진입하게 됩니다. 한때는 미미한 존재였던 그가 이제는 왕을 갈아치우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핵심 인물로서 조선의 권력 지도를 새로 그리는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이때부터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권력의 단맛을 보기 시작한 한명회, 그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한명회의 시대는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질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공신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펼쳐 보인 이야기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세조 즉위 후 한명회는 파죽지세로 승진을 거듭하며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조정 대신들은 그의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그의 결정은 곧 국정의 방향이 되었죠.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는 조선의 정치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상상하기도 어려운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바로 그의 두 딸을 연이어 왕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예종의 왕비가 되었고 둘째 딸은 성종의 왕비가 되었으니 한명회는 두 명의 왕을 사돈으로 둔 유일무이한 인물이 되었죠. 궁궐로 향하는 화려한 가마 행렬을 바라보며 그는 어떤 감회에 젖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손으로 이룩한 견고한 권력의 성체를 뿌듯하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왕실과 자신의 가문을 엮어 권력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모두 거머쥔 한명회는 한강변에 압구정이라는 호화로운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겼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 삼아 성대한 연회를 열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부러움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죠. 압구정은 단순한 정자가 아니라 한명회라는 인물의 압도적인 위세와 부를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와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은밀한 정치적 모략이 오가기도 했을 테고요. 그의 삶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룬 듯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고뇌와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점에 선 자만이 느끼는 고독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아슬아슬한 긴장감, 바로 그것이었죠. 세조와의 관계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했지만 한편으로는 팽팽한 견제와 긴장감이 흐르는 줄타기였을 겁니다. 한명회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세조의 의도를 간파하면서도 자신의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치밀하게 계산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의 머릿속은 항상 다음 수를 읽는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특히 예종과 성종이 차례로 즉위하는 과정은 한명회에게 또 다른 정치적 시험대였습니다. 어린 왕들의 뒤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권력자들의 견제를 뚫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복잡한 정치 역학 속에서 그는 쉴 틈 없이 움직였을 겁니다. 마치 빙판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명회는 단순히 권력을 누리는 것을 넘어 권력 그 자체를 끊임없이 설계하고 유지해 나가는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과연 이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얻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권력 자체가 그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권력의 탑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결국 허물어지는 법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한명회의 시대에도 서서히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종대에 이르러 한명회는 영의정까지 오르며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지만 그의 권세는 왕의 눈치를 보던 신하들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녹아내리는 빙하처럼 그의 영향력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조정은 또다시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연산군은 이전 왕들과 다른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하려 했고 이는 자연스레 훈구파의 원로였던 한명회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점차 늙고 병들어 기력이 쇠한 한명회는 더 이상 과거처럼 조정의 모든 사안을 쥐락펴락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신진 사대부들은 그의 권력 남용과 비리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들의 상소는 마치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고 한명회를 향한 탄핵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때 그를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이던 대신들도 이제는 서서히 등을 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이 설계하고 지켜왔던 권력의 판도에서 점차 밀려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테죠. 마치 거친 파도 속 홀로 남겨진 낡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권세는 이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그의 삶에 가장 비극적인 종말이 찾아옵니다. 성종 사후,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오사화라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사건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훈구파와 살인파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그의 이름은 이 무오사화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김종직을 추천했던 인물로 지목되며 그의 사상적 불의가 사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겁니다. 죽은 이에게까지 칼날을 겨눈 잔혹한 권력투쟁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결국 한명회는 연산군에 의해 부관참시라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땅속에 묻힌 그의 시신이 다시 파헤쳐지고 목이 잘리는 참담한 형벌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의 설계자가 죽어서도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능욕당하는 모습은 권력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클라이맥스였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연애가 끊이지 않던 압구정은 이제 쓸쓸하게 비어있는 터로 변해버렸고 그의 영광은 한순간에 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무덤이 파헤쳐지던 그 순간 과연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평생을 권력을 쫓아 살았던 그의 삶은 결국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한명회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인간 욕망의 끝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권력은 모든 것을 줄 듯 보이지만
정점에 다다를수록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며 결국 영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성공과 몰락을 넘어 인간의 끝없는 욕망,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냉혹한 전략, 그리고 그 권력이 결국 개인과 역사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권력 다툼과 인간 욕망의 본질, 그리고 성공과 몰락의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과 성공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권력자의 비극적인 종말은 모든 인간의 삶에서 권력이 갖는 의미와 그 무게를 되새기게 하는 씁쓸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삶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교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명회와 같은 책사들이 펼쳤던 권모술수의 시대 이후 조선은 또 어떤 경랑 속에서 새로운 권력의 그림자들과 마주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을 뒤흔든 또 다른 역사의 순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